자, 편인의 단점이죠. 그러나 편인이 부정적인 작용을 하거나 정편인이 혼잡하여 과다하면 우선 외향적인 특성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독특한 고독감과 고집, 그리고 그에 따른 변덕으로 인해 말의 시작과 끝이 다를 뿐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편인성이 지나치게 혼잡해서 과다하면 자신이 편인적인 소질이 많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죠.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독감이 오게 되고 고집을 세우게 되고 변덕을 잊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점에 반대되는 단점이죠. 독특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체계성과 일관성의 부족으로 현실 감각은 떨어지게 되고 자아도취, 즉 스스로에게 황홀하게 빠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아도취적인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하는 일마다 불안하고 의심이 많은 데다 인정도 없고 간섭받는 것도 싫으므로 그것이 늘 불평, 불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술이나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불평,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리하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장점의 반대죠. 한 문을 파지 못하고 항시 다른 곳에 눈이 가 있으니 한 곳에서 성취를 이루기 어려우며 그것이 기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므로 이기심이 강해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능력이나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남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인성으로서의 마마보이 같은 습성이 강해 남에게 기대는 것을 당연한 듯이 하지만 정작 잘못되면 자신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도움이 부족한 탓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 인성이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성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마마보이적인 성격이 강해요.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의타심이라고 그러죠. 타인에게 의존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보이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 거. 근데 이제 남들은 금방 알죠. 그러니까 도움이 부족한 탓을 하게 되죠. 십친관계입니다. 남녀 모두 어머니를 상징하고 편재이므로 조부를 생각할 수도 있다. 조부, 할아버지죠. 나의 아버지가 재성이니까 편재를 보통 얘기하고 그럼 편재의 편재는 할아버지죠. 편의는 나와 음양이 같으므로 내 몸을 통해 외부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예술, 의술, 기술 등과 같은 학문적, 기술적인 재능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 종류죠. 그 다음에 직업을 봅니다. 편의는 독창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 안의 재능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직업 역시 그 성격에 따라 예술가, 연예인, 건축을 비롯한 각종 기술자, 의료인, 체육인, 발명가, 작가, 학자, 통역, 컴퓨터 관련 기술, 종교인, 역학자 등을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편인이 상당히 강하게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하고 역학자입니다. 종교 수적에 대한 그 이해도나 그 역학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빨라요, 편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갖게 되면 독특하게 그 재능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밖에 군인, 경찰 등과 같은 조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직업도 좋다 그랬습니다. 아까 조직적인 배경이 나를 도와준다 그랬죠? 이런 게 좋다 그랬습니다. 한편 굳이 제극인이라는 원리를 들지 않더라도 인성의 특성상 사업과는 친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하지만 원국의 구조나 혹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인성이니까 사실상 인성은 학문적으로 밝아요. 직업을 따지면 선생이나 상담, 아까 이 편 쪽으로만 얘기하면 특별하게 얘기하는 예술가 쪽, 연예인, 기술자, 의료, 체육, 발명, 작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등등 이런 거 하는 쪽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얘기하자면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원국 자체에서 재성이 또 인성과 함께 충돌을 하지 않고 이게 좀 인생아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주 같은 사업을 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생극의 원리에 의해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운의 적용이죠. 내가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의미는 그 모습이 다양하므로 원국의 구조에 따라 그 적용을 달려야 한다. 내가 약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식재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성이 강해서 내가 약해 있는 경우는 아극재의 원리에 따라 인성의 운보다는 비겁의 운을 가장 반기게 되고, 그렇죠. 보는 방법이. 식상이 강해서 내가 약해 있는 경우는 인격식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관성이 강해서 내가 약해 있는 경우는 관생인 인생화가 되는 통관의 원리에 따라
인성의 운을 가장 반기게 된다. 요건 이제 인성의 운을 반기게 되는 경우, 식상이 강해서 내가 약해 있을 때는 임극식의 원리. 근데 관성이 강해서 내가 약해 있는 경우는 관생인 인생화로 통관을 시킬 수 있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을 좋게 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인비겁으로 인해 내가 강한 경우, 비겁으로 강하다면 식상으로 설기를 하거나 관성으로 극을 해줘야 되고, 인성으로 강하다면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줘야 한다. 기본적인 극관계니까. 그러나 인비겁이 섞여 강하다면 식상의 설기와 제극인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인비겁으로 강한데 또 인성의 운이 도래한다면 인극식으로 인해 식생제를 더욱 약하게 하거나, 인성이 식상을 극을 해버리면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가 약해지게 되죠. 또 인생아에 이은 악극제에 따라 쟁제, 인생아 그러면 악극제가 있는데 인성이 와서 아를 생해주면 아가 더 세지는 거죠, 비겁이. 그럼 악극제에 따라 쟁제, 재성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에 준하는 운이 되어 낭패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쟁제사주도 가끔 보여요. 그러면 쟁제사주가 상당히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상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죠. 쟁제사주에 인성의 운이 오면 큰일 나죠. 인생아 악극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원국을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이치가 인성의 운이 호운으로 작용할 때는 위의 식친과 관련된 일로 전성기를 구가할 수도 있겠지만, 흉운으로 작용할 때는 위에서 설명한 성격에서의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겪을 수 있으며, 인성은 물론 식상과 재성에 해당하는 십친에까지 흉운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인생아 아생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인생아 아생식 식생제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구조에 따라 식상과 재성에 해당하는 십친까지 흉운의 영향이 미칠 수가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정인을 봅니다. 정인이란 나를 생하면서 나와 음양이 다른 오행이다. 내가 신금이면 무토를, 괴수라면 병금을 말한다. 정인은 인성으로서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성분이지만 나와 음양이 다르므로 편인의 특성과는 역시 음양의 다양성에서 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외향적인 성향보다는 내향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그 예다 그랬습니다.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의 그 특징, 차이점이죠. 부동산 관련 문제나 계약 관련 문서, 연구 및 학술 논문, 보증, 입학과 진학, 종교 등은 동일성으로 인해 같은 인성으로 분류하지만 그 밖에 철학이나 사학, 수학 등 정규 과목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문 등이 정인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외부로 식신상가로 인해 외부로 표출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안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내용, 이 차이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외부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술, 기술 등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학이나 수학 등과 같은 철학 등과 같은 학문은 가슴으로 쌓게 된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편인적인 걸로 해석을 할 때와 정인 쪽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럴 때 원국을 놓고 그럴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숙지를 하면 좋겠죠.